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가지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루프컷, 익스트루드, 인셋, 서브디바이드입니다.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큐브 하나로 책상을 만들어 보고 좀 추가로 헷갈릴 수 있는 이네이블 액시스 기능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디터블 상태의 큐브를 불러오고 위측 상단 바에 있는 폴리곤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루프컷 먼저 보겠습니다. 루프컷은 오브젝트를 말 그대로 자르는 기능인데요. 단축키를 K를 누르고 L을 누르면 이제 마우스가 루프컷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이콘은 여기 바에 있는 이 루프컷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마우스를 오브젝트 위에 이렇게 올리면 분할 위치가 보이고 클릭하면 엣지가 한 줄 추가되면서 퍼센테이지로 위치 정보가 뜹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버튼과 줄이는 버튼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간격이 일정하게 안 돼 있을 시에 일정하게 다시 조정을 해주는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익스트루드인데요. 다시 브러쉬 셀렉션으로 바꿔주고 면을 선택한 뒤 단축키 D를 누르거나 왼쪽 바에 보이는 이 아이콘 익스트루드를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선택한 면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클릭한 후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면이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새로운 면이 생성이 됩니다. 어트리뷰트 매니저에서도 이렇게 옵셋에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수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 안에 늘어난 만큼 이 거리 안에 서브디비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셋인데요. 단축키는 I이고 왼쪽 바에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면을 선택을 해볼까요? 이제 선택한 면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I를 눌러서 다시 인셋 모드로 전환하시고 클릭 후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면 안쪽에 이렇게 또 하나의 면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셋은 이렇게 안쪽 면을 만든 뒤에 D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밀어 넣거나 빼는 방식으로 패널 구조나 틀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디바이드입니다. 역시 다른 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단축키 9를 눌러주시면 바로 셀렉션 모드가 됩니다. 서브디바이드는 왼쪽 바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없을 때에는 선택한 면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서브디바이드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냥 눌러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면 분할을 할 시에는 옆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서브디비전의 수치를 조절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톱니바퀴 그래서 서브디비전
수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을 분할을 하면 더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거나 좀 추가적인 변형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4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간단한 책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 큐브는 지우고 새로운 큐브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 큐브를 책상 상판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밑에 이제 받침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에디터블 모드로 바꾸고 루프컷으로 받침대 만들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임의로 가져다 놓으셔도 되지만 저는 좀 정확한 수치를 원해서 여기도 2개로 만들어 놓고 90%, 10%. 잘 됐는지 한번 탑뷰로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다시 9 눌러서 셀렉션. 밑에 눌러주고 D 클릭해서 익스트루드. 하고 다시 셀렉션 모드 가서 저는 이제 책상의 디테일을 좀 살리고 싶은데 지금 프리뷰 여기 작업 화면에 이렇게 그리드가 보이는데 여기서 좀 거슬리니까 저는 여기서 좀 끄고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면을 눌러주고 I 왼쪽으로 드래그 D를 눌러서 왼쪽으로 익스트루드 책상 디테일을 만들어주고요. 이제 다리를 만들어줄 건데 제가 이제 안 써본 게 서브디바이드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단 그걸 사용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리는 좀 얇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라인 모드로 간 다음에 세로선을 먼저 Shift를 눌러가면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T를 눌러서 Z축으로 밀어냅니다. 다시 9 눌러서 가로선. T 눌러서 X축. 그리고 다시 이 폴리곤 모드 선택을 이제 이 작은 네모들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D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저희가 4가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책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이 생긴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소개할 기능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저도 좀 많이 헷갈리기도 했던 Enable Access 키인데요. 일단 모델 모드로 전환을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 옆에 이렇게 키 이거를 보면 이제 이게 Enable Access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켜면 오브젝트에 결속된 축만 따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축 위치를 한번 옮겨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R을 누르고 회전을 한번 해보면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이제 이 축만 이동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다시 이걸 끄고 움직이면 이제 다시 물리면서 이 오브젝트에 물리면서 회전축이 이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nable Access는 오브젝트의 기준점을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해서 나중에 저희가 애니메이팅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키입니다. 단축키는 L이고요. 문제는 이게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애니메이팅이 아니고 모델링을 할 때 본인도 모르게 이게 켜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업 중에 그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축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면 이게 켜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배운 거를 정리해보자면 루프컷은 구조를 나누는 기능, 익스트루드는 형태를 확장하는 기능, 인셋은 디테일을 위한 내부 면 생성하는 기능, 서브디바이드는 면을 세분화하는 기능이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nable Access는 오브젝트의 기준점을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오브제를 모델링하면서 다른 기능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